할아버지, 여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계좌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건 정말 제 아내가. 서울의 추운 겨울 오후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를 입고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느린 걸음으로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 74세. 그는 2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해온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일로 이곳에 왔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는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제일은행 본점이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출입문 앞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낡은 검정 코트와 해진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내 순이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장을 입을 일이 없었기에 이것이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괜찮다. 서류만 제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결혼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그리고 아내가 남긴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야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넓은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은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보안 요원조차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이철민 할아버지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은 20대 여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고 이철민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제 아내가 남긴 계좌 관련해서 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계좌요? 어떤 계좌인데요? 여직원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또 이런 사람이 왔네라는 식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긴 계좌가 있다고 해서 이철민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하자 여직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런 거면 지점장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복잡한 케이스라서요. 저쪽 사무실로 가세요. 그녀는 건성으로 사무실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빨리 저리 가라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택시기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차가운 대우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통장과 서류들. 그 안에는 아내 순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박태수 지점장이라는 반짝이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철민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철민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내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긴 계좌가 있어서 찾으러 왔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사망진단서, 통장, 신분증, 필요할 만한 것들은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은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오래된 계좌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는 이철민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다른 사람의 돈을 노리고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혹시 정말로 본인이 맞나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철민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제 아내가 남긴 것인데 여기 결혼증명서도 있고 사망진단서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야 언제든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확인 절차는 거쳐야죠. 더군다나 할아버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거든요. 박태수 지점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철민 할아버지의 해진 구두와 낡은 코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어요.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사셨다고요? 그럼 왜 20년 동안 이 계좌를 몰랐던 거죠? 아내가 숨겨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태수 지점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발견한 거라서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할아버지, 요즘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고인의 계좌를 노리고 가족인 척하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더욱 의심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승인이 날지 안 날지 확실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할아버지 같은 분은 박태수 지점장이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30대 초반의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결제건이 있어서. 미래 대리. 지금 고객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와요. 김미래 대리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지점장의 차가운 태도,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이철민 할아버지의 침울하고 절망적인 표정까지. 그녀는 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미래 대리가 이철민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대리, 이건 복잡한 케이스라서 내가 직접. 지점장님, 잠시 서류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적법한 서류라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래 대리의 말에 박태수 지점장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미래 대리,
규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 이런 민감한 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물론입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김미래 대리는 이철민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첫 번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이철민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수 지점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미래 대리는 이철민 할아버지를 은행 한쪽에 있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벽면에는 은행의 각종 상품 안내 포스터와 함께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메인 로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김미래 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지만 특히 노인 고객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철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던 아내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고객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김미래 대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철민 할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준비해 오신 서류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20년 전의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 순이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증명서, 사망진단서, 통장, 신분증, 그리고 몇 장의 편지 봉투까지. 김미래 대리는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증명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읽어보며 통장의 개설일과 마지막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어르신, 서류는 모두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신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녀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의 차가운 반응과 의심 때문에 혹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나 걱정했었거든요. 아내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었어서 모든 걸 다 정리해두곤 했어요.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미래 대리가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 이 계좌 금액이 정말 상당하네요. 김미래 대리는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 계좌에서는 보기 힘든 금액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철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택시기사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특이한 메모들이 여러 개 있어요. 김미래 대리가 화면을 조금 돌려 이철민 할아버지도 볼 수 있게 해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 소영이 장학기금 설립 예정. 한빛 보육원 협력. 두 번째 메모, 매년 선생님 꿈꾸는 아이 2명 선발하여 지원. 세 번째 메모, 소영이 아빠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 전달할 것. 네 번째 메모, 소영이의 편지. 박선희 원장 보관 중. 메모를 하나씩 읽어주는 김미래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가 제 딸입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까지 잃은 상실감은 지금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미래 대리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빛 보육원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장학기금을 특별히 그곳에 설립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들의 모서리는 이미 해져 있었고 색깔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소영이가 중학교 때부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13살 정도의 소녀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고 그 주변의 아이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주곤 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소영이가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했어요. 아빠, 나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라고 늘 말했죠.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소영이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운동회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이런 기금을 미리 만들어뒀다니 정말 전혀 몰랐어요. 순이는 소영이가 죽은 후 몇 달 만에 따라 세상을 떠났거든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택시만 몰면서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거든요. 김미래 대리가 화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메모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읽어나갔습니다.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소영이의 꿈을 이어갈 아이들을 위해 매년 2명씩 장학금 지급. 선발 조건,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아이. 소영이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대신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김미래 대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소영이를 기억해줘. 그리고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소영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통해 우리 딸이 다시 살아나길.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이가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메시지를 읽어주자 이철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자신과 딸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뒀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순이가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미래 대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아빠,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래서 한빛 보육원 같은 곳의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이철민 할아버지는 사진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김미래 대리가 다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중요한 메모가 하나 더 있어요. 한빛 보육원 박선희 원장에게 반드시 연락할 것. 소영이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있음. 아버지가 직접 받아보시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편지요? 소영이가 편지를? 이철민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딸이 자신에게 남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니. 네, 소영이가 보육원에 편지를 맡겨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어르신이 직접 받아보시라고. 김미래 대리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이 붉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래 대리,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복잡한 거는 본사 승인 없이는 절대. 지점장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적법하고 계좌 정보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충분히 처리 가능한 건입니다. 김미래 대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김미래 대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권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미래 대리, 규정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이런 고액 계좌는 반드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더군다나 이런 의심스러운 케이스는 더욱 신중해야 해. 그는 의심스러운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며 이철민 할아버지를 째려보았습니다. 김미래 대리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고객님의 신원은 완벽하게 확인되었고 모든 서류가 적법합니다. 더군다나 이 계좌는 고객님의 돌아가신 부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금 성격의 계좌입니다. 자선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은 당황했습니다. 김미래 대리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철민 할아버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정말 본인인지 어떻게 확신해?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 지점장님, 김미래 대리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객님은 신분증, 결혼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20년간의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까지 모두 가져오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이철민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젊은 직원이 상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미래 씨,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어르신. 이건 제 업무입니다. 정당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김미래 대리는 이철민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태수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미래 대리,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미래 대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은 더 이상 막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김미래 대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할 줄 알아. 문이 닫히자 상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미래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철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계좌 처리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나 때문에 직원분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과 소영이 그리고 돌아가신 부인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김미래 대리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래 대리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 해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몇 번의 승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성공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됐습니다. 이제 이 기금을 소영이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내와 딸의 마지막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미래 대리가 종이에 몇 가지 정보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빛보육원 박선희 원장님의 연락처입니다. 소영이가 남긴 편지를 받으시려면 직접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장학기금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상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소영이가 정말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딸이 아직도 저와 함께 있었다니. 그의 목소리가 다시 메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동이 더 컸습니다. 어르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선한 영향력을 통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소영이도 그래요. 김미래 대리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빛보육원에 가보셔야겠네요. 소영이가 남긴 편지도 받으시고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네,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르신이 소영이의 뜻을 잘 이어가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예요. 그 아이들이 소영이처럼 훌륭하게 자라는 걸 지켜보시면 돼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상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김미래 대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이철민 할아버지의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1999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철민과 아내 순이 그리고 15살 딸 소영이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한빛보육원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반짝였고 특히 보육원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이철민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항상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책을 읽어주니까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정말 예쁜 미소였어요. 소영이는 손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매주 와서 책 읽어줄게.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 해. 그랬더니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순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정말 착하구나. 엄마도 자랑스러워. 아빠, 저 정말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민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소영이의 꿈은 확고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소영아,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이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였지만 딸의 꿈만큼은 꼭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선생님이 되면 한빛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무료로요. 그날 밤 소영이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지민이가 웃었다. 정말 예뻤다. 나는 꼭 선생님이 되어서 지민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1999년 11월 15일 그날도 소영이는 평소처럼 한빛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소영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급히 실려간 소영이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이철민과 순이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소영이는 강한 아이야.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이철민과 순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5년간 키워온 소중한 딸이 꿈 많던 소영이가 영원히 눈을 감은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한빛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왔습니다. 소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울먹이며 작은 꽃을 올렸습니다. 소영이 언니, 언니가 약속했잖아요. 매주 와서 책 읽어준다고.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선희 원장은 이철민과 순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소영이의 꿈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마음의 병을 얻어갔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하루 종일 소영이의 방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곧 갈게.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순이는 소영이의 사진을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철민은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어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이가 죽은 지 3개월 후 순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지만 이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딸을 따라간 것이라고. 순이의 장례식 후 이철민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소영이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교복, 책들, 그리고 한빛 보육원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 이철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영이의 방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정리해둔 서류들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철민은 매일 밤 소영이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한빛 보육원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영이의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영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철민은 택시만 몰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승객들과 대화하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운전만 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철민은 늙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소영이가 죽던 날부터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순이의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가 몰래 만들어둔 소영이의 기금을, 딸의 꿈을 이어가려던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철민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는 20년 전 입었던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한빛 보육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김미래 대리가 써준 주소를 보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소영이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한빛 보육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한빛 보육원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무지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소영이가 뛰어다니던 그 마당, 소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웃던 그곳이었습니다. 괜찮다. 소영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소영이 언니를 그리워하며라는 제목의 오래된 그림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박선희 원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철민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철민 어르신.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이철민 할아버지를 2층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이철민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보다 시설이 훨씬 좋아져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박선희 원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이시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박선희 원장은 두 손으로 이철민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연락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소영이의 장례식 이후 처음 만나는 소영이와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게요. 박선희 원장은 이철민 할아버지를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실 벽에는 보육원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소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제 은행에서 아내가 남긴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소영이 장학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순이 어머님께서 소영이가 떠난 후에 직접 연락 주셨어요. 소영이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때 장학기금 계획에 대해 상의했었죠. 박선희 원장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직접 여기 왔었나요? 네, 소영이가 떠난 지 한 달 후쯤이었어요. 많이 아프신 몸으로 힘들게 오셨죠. 그때 순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선희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의 꿈만큼은 죽게 하고 싶지 않다. 소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 뭔가 남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 남편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소영이의 편지를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편지요? 정말 소영이가 편지를 남겼나요?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박선희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빠에게라고 소영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던 날 저에게 이 편지를 맡기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만약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아빠에게 전해주세요라고.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이철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읽으세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영이의 친숙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택시 운전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제가 한빛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 얘기 많이 했죠? 그 아이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꼭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만약 제가 선생님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도 저와 함께 그 아이들을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소영이가. 편지를 다 읽은 이철민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사랑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선희 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철민 할아버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소영이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장학기금으로 소영이를 기억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소영이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요? 지민이라는 아이예요. 소영이가 그토록 아꼈던 소영이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박선희 원장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침 오늘 지민이가 와 있어요. 부를게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영이를 닮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소영이 언니? 네, 소영이 아버지입니다.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딸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소영이의 사랑이 이 아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 보육원에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 장학기금 첫 번째 전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보육원 강당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앞에는 소영이의 사진이 예쁜 꽃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15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소영이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소영이가 보육원에서 활동했던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 운동회에서 함께 뛰는 모습, 생일 파티를 해주는 모습까지 20년 전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박선희 원장이 이철민 할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영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식순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박선희 원장이 소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영이었죠. 그 아이는 매주 빠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때로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주곤 했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 나이 든 아이들은 소영이를 직접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언니는 선생님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비록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 꿈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장님이 이철민 할아버지를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이의 아버지 이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소영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소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곳에도 오지 못했고 소영이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영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소영이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소영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소영이 장학기금이 시작됩니다. 매년 2명의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아이면 됩니다. 소영이가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 말입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장학증서 2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지민이입니다. 지민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소영이와 똑같은 맑은 미소를 지으며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지민아, 소영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고 있니? 네, 할아버지. 소영이 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지민이의 말에 이철민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현우입니다. 16살 현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저도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공부를 가르쳐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소영이 누나처럼요.
현우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소영이의 꿈을 이어가 주는구나. 소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전달식이 끝난 후 이철민 할아버지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소영이 언니는 정말 예뻤어요? 응,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이었어. 할아버지, 소영이 언니가 읽어준 책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은 빨간 모자였단다. 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읽어줄까? 이철민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소영이가 원했던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할아버지, 소영이 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주 와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게. 소영이를 대신해서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철민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소영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영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영이가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오늘 지민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 예뻤다. 나는 꼭 선생님이 되어서 지민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소영이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딸의 순수한 마음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아, 이제 아빠가 내 꿈을 이어갈게.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아빠가 지켜볼게. 그는 소영이의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철민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한빛 보육원을 찾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철민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영이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때로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8살 은채가 이철민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채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였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별의 왕자님 이야기를 읽어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이철민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소영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천천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영이 언니도 이 책을 좋아했어요? 그럼 소영이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너희들 생각을 했어. 내가 아는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거든. 정말요? 그럼 소영이 언니가 저희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소영이는 항상 너희들을 생각했어. 지금도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철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소영이 언니가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철민 할아버지는 보육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선희 원장도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철민 어르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냥 소영이가 하던 일을 대신 하고 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철민 할아버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고 각자의 고민과 꿈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재훈이가 이철민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 같은 아이가 꿈을 가져도 될까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재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할아버지가 너 같은 나이였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소영이 같은 좋은 딸도 얻고 지금은 너희들 같은 소중한 아이들도 만나게 되었잖아. 정말요? 그럼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져. 할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재훈이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재훈이의 공부를 직접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학기금을 받은 지민이와 현우는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교육대학교에 합격했고 현우는 사범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지민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보육원에 왔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지민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다, 지민아. 소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할아버지, 저는 졸업하면 꼭 이곳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소영이 언니처럼요. 그래, 소영이의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철민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딸의 꿈이 정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해 겨울, 이철민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소영이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철민 할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제야 내 뜻을 알겠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왜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 찬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흩날렸지만 이철민 할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20년 동안 아빠는 정말 힘들었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남긴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그는 가방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소영이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림들이었습니다. 은채가 너에게 그린 그림이야. 너희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재훈이는 내게 편지를 썼어. 자기도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이철민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작품들을 소영이의 묘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소영아, 내 꿈은 죽지 않았어. 지민이를 통해서, 현우를 통해서, 그리고 보육원의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 아빠도 이제 내 꿈을 함께 이어갈게. 그날 밤 이철민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영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제 친구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소영아, 아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꿈에서 깬 이철민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소영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이철민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빛 보육원에서는 그를 소영이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보육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선생님이 되어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민이가 환한 미소로 이철민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교사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이철민 할아버지는 지민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이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소영이 언니와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민아. 소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때 박선희 원장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철민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민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우리 보육원과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안해 왔어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요? 네, 지민이가 학교에서 소영이와 어르신 이야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깊이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소영이의 사랑이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한편 현우도 사범대학에 합격하여 예비교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학 때마다 보육원에 와서 이철민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운동을 통해서요. 좋은 생각이야, 현우야. 소영이도 운동을 좋아했거든.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걸 제일 좋아했어. 현우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소영이 장학기금은 매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매일 오실 건가요? 8살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진짜 할아버지가 될 거야. 매일 와서 함께 놀고 책도 읽어주고 너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철민 할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선희 원장의 설득으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영이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소영이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한빛 보육원에는
많은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소영이 언니가 유명해졌어요. 재은이가 신문 기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기사에는 딸의 꿈을 이어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명해진 건 소영이가 아니라 소영이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지. 이철민 할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며 뿌듯해했습니다. 15살에 세상을 떠난 딸의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이철민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지민이와 현우의 꿈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소영이는 살아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소영이의 사랑을 이어가는 행복한 할아버지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79세가 된 이철민 할아버지는 한빛 보육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25년 전 소영이와 똑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소영이 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소영이 장학기금은 이제 매년 10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왔고 소영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철민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민이 선생님이 옆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새로 들어온 6살 하윤이가 이철민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 말이야. 와, 진짜 이야기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모여들었습니다. 이철민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25년 전에 소영이라는 아주 특별한 소녀가 있었단다. 그 소녀는 바로 이곳 한빛 보육원에서 너희들의 형, 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꿈을 키웠어.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영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소영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랐지. 비록 그 꿈을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철민 할아버지는 지민이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선생님처럼 그 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소영이의 꿈은 계속 살아있단다. 지민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영이 언니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소영이 언니의 꿈이에요. 하윤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소영이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어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나. 소영이도 하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말이야. 그날 저녁 이철민 할아버지는 박선희 원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25년 전에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엇이라고 했나요? 원장님, 저는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박선희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15살밖에 안 된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이제 소영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민이와 현우를 보세요. 그리고 매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보세요. 모두 소영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철민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밤 이철민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25년 전 오늘 내 딸 소영이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한다. 소영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의 열정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소영이는 살아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랑은 죽지 않는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잃은 슬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딸의 사랑을 이어가는 행복한 할아버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